안녕하십니까, 파이코인입니다. 오늘 2021년 7월 14일 현재 저녁 10시 25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지난 한 3년 동안 카카오톡 단톡방에 파생 매매를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이제 저의 미약하지만 한 두세 달 유튜브 활동을 한 그런 채널을 소개를 했습니다. 뭐 그 채널에는 뭐 선물이나 옵션 관련된 영상을 한 번도 업로드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워낙 그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이 소수고, 그리고 선물 옵션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선물 옵션 관련해서는 업로드한 영상이 없는데요. 저는 1990년 말에 이제 주식 시장에 처음 들어와서 2001년부터 제일 처음 보통 선물 시작하고 옵션 하는데, 저는 옵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케이스죠. 뭐 몇 번 말아먹고, 그리고 뭐 옵션도 합성도 아닌 그냥 네이키드 매수부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너무 잘 나가면 나중에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옵션을 모의 투자부터 시작했는데, 딱 거래일 기준으로 20일 동안 한 35배 정도를 냈습니다. 물론 이제 모의 투자니까 이제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20거래일 동안 35배 정도 내니까, 와, 이거 뭐 완전 신세계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침에 장이 시작하면 이런 상황 보고 갭 상승하면 그냥 눌림해서 막 들어가요. 이제 실전 매매는 아닙니다. 모의 투자니까 얼마든지 풀베팅 가능하죠. 풀베팅 이어놓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그냥 이익 실현하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바로 이제 손절하고, 얼마든지 제가 넣을 수 있는 수량과 관계없이 제가 넣고 싶으면 내가 담을 수 있을 만큼 담고, 그리고 빠져나오고 싶으면 가격에 상관없이 그냥 던지면 다 체결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 높은 수익이 나왔는데, 결국 이제 그게 이제 독이 된 거죠. 어떻게 마련해서 그 당시에는 선물 옵션 계좌를 개설하려면 일단 뭐 1,500만 원 있어야 됐습니다. 1,500에서 뭐 1원이라도 언더로 나오면 출금이 안 됐거든요. 무조건 출금하려면 1,500만 원 이상의 잔고가 있어야지 이제 출금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1,500만 원 이하면 이제 출금도 못 하고요. 그런 시절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첫 번째 깡통 차게 되고, 또 두 번 깡통을 차게 되고, 뭐 주식도 계속해서 안 좋았죠. 어느 날은 또 뭐 다음을 매수했는데, 막 이래 매수하자마자 조금 오르디만은 막 늘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잃으면 안 되는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손절을 했죠. 이제 한 6, 7% 정도에 손절했는데, 그 손절했던 가격이 최저점이 돼서 한 300% 이상 가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험도 했고, 이런저런 이제 경험을 하다가 2006년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면서 2006년 다시 이제 전업을 하게 됐습니다. 전업을 할 때 같이 이제 두 분, 주식 하시는 분 두 분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사무실을 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좀 경기도 외곽에서는 전세가 쌌거든요. 32평짜리 아파트를 구해 가지고 이제 전업을 시작했죠. 그래, 전업을 하던 와중에 뭐 실력이 안 되니까 수익이 따라올 리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손절하고 뭐 손실 보고 또 수익 났다가 잃었다가 벌었다 잃었다 그 반복을 했거든요. 그래 하다가 이제 뭐 또 집에 쌀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을 또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 다른 일을 하는 와중에 아주 추운
겨울 어느 날 이제 저와 똑같은 밑에 작업복 대신 이제 사복 입고 작업복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제 사복을 입고 오신 분이 먼저 이제 옷을 갈아입게 된 거예요. 그 작업복은 틀리지만 사복은 같으니까 그분이 이제 제 옷을 자기 건 줄 알고 뭐 입다가 보니까 어떻게 안에 있던 제 지갑을 같이 이제 가져간 것 같아요. 그 지갑 안에는 이제 돈도 뭐 많지는 않지만 비상금 정도 있었고, 그리고 뭐 카드, 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한테 혹시 지갑을 안 봤냐, 안 봤다고 이제 잡아 떼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남의 물건 이렇게 손대고 그런 거 한 번도 없었는데, 아, 이거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일을 해야 되나, 그런 회의감이 들어서 바로 그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한 2달쯤 있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2006년 말에 어떤 파생 선물 옵션 관련해서 옵션 쪽에 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옵션 매수는 내가 가진 현금 내에서만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그게 뭐 옵션 매수 전용 계좌든 파생 계좌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옵션 전용 매수 계좌가 없었습니다. 그냥 옵션 매수하고 싶으면 일단 1,500만원 이상 계좌가 있든지, 아니면 까치밥이라 해서 어떤 아주 싼 옵션을 하나라도 매수하든지 매도하든지 그런 수량을 하나라도 들고 있으면 이제 매매가 가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06년 말에 옵션 매수 전용 계좌가 나왔어요. 이제 뭐 일도 그만두고 옵션 전용 매수 계좌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흐름들을 막 파악하고 있었죠. 지금은 제가 뭐 어디에서 일봉 분석 같은 걸 해가지고 어디에서 들어가면 시세가 아주 크게 나올 자리, 이런 자리들을 대충 아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주식, 그리고 옵션 시작한 지 아주 오래됐죠. 7, 8년씩 이래 됐으면 오래됐거든요. 하지만 뭐 시간 10년 지나면 뭐합니까? 수익이 나야, 그리고 그 수익 난 걸로 생활이 가능해야 전업도 유지가 되고 하는데, 수익이 안 나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 아무리 오래된들 다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2007년 2월 말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부실하다는 뉴스가 2월 말에 터졌습니다. 그 결과 그때 당시 제 기억에는 뭐 다우지수가 한 30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운이 좋아서 하방 베팅 풋옵션 매수를 들고 있었죠. 그때는 뭐 항상 네이키드 매수만 했거든요. 합성도 없었고 그냥 무조건 네이키드 옵션 매수만 했습니다. 그때 이제 풋 옵션 매수를 한 게 그때 한 15.3배인가 몇 배 났어요. 15배 이상이 났습니다. 시가에 이제 바로, 지금은 동시호가 오픈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동시호가 오픈이 안 됐어요. 그래서 0.01에 그냥 때렸죠. 그래서 시가의 모든 게 제가 가지고 있던 옵션 매수했던 모든 물량들이 시가에 정리가 됐죠. 그리고 그날은 아예 컴퓨터 자체를 키지도 않았고, 그렇게 그 뒷날 이제 살펴보니까 한 15배 이상 갔더라고요. 그래 전부 다 출금을 하고 다시 이제 소액으로 계속해서 옵션 네이키드 매수 전업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하루에 200번 매매할 때도 있었고 300번 매매할 때도 있었거든요. 100번 할 때도 있었고요. 그럼 굉장히 승률이 높았어요. 뭐 100전 99승, 뭐 200전 199승 뭐 이래 할 때도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신들린 듯이 매매를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한번 손질이 한 물렸어요. 그래 한 물렸는데 그냥 보통 때 같으면 그냥 털고 나왔을 건데, 이게 제가 시계를 잘못 봤는지 증권사 측에서 호가 제공을 잘못했는지 이 딜레이가 된 상태에서 이제 제가 매매했는데, 저는 이제 딜레이 된 시세를 보고 이제 매매를 했죠. 그래서 체결은 됐는데 제가 원하던 가격에 매도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50% 정도 손실이 난 것 같아요, 그날.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또 매매를 중단하고, 그때는 이제 지금이야 이제 위클리 옵션이 있어가지고 항상 만기주처럼 변동성이 좋은데, 그때는 한 2주 정도는 어디든 계속 풀이가 쭉쭉 빠지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해서 저는 한 옵션 만기가 끝나면 2주 정도는 매매를 잘 안 했어요. 주로 이제 월말부터 옵션 만기일까지 한 2주 정도만 매매를 했거든요. 결국 그 옵션이라는 게 이제 변동성 싸움이기 때문에 옵션 매수를 해서 수익 낸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꾸준히 수익 난다는 것이요. 그 스캘핑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수익 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2007년 여름에 일단 전업생활 접고 제가 이제 부산으로 내려와서 이제 식당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 몇 년 하는 동안 이제 뭐 옵션이든 선물이든 주식이든 이제 매매는 안 했죠. 그냥 벌은 돈으로 2007년 2월 말에 그때 벌었던 돈으로 그때까지 주식 그리고 파생해서 손실 본 거 다 만회하고, 그리고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뭐 일을 안 해도 됐지만은 또 일을 안 할 수 없더라고요. 일을 안 하면 사람이 나태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년을 쉬고 다시 또 들어왔다가 또 매매 안 했다가 그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뒤돌아보면 말이 뭐 20 몇 년 됐지 그렇게 전업생활하고 매매를 한 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선물 옵션을 통해서 배운 게 있다면, 내가 무슨 투자 활동이든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 항상 먼저 준비를 하고 그 일에 뛰어들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18년부터 부동산 투자도 시작했는데, 그때는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고 그렇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들어왔거든요. 파생을 통해서 제가 이제 배운 건 그런 거죠. 항상 뭘 하든 먼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 공부를 하자. 공부한 후에 뭐 할만하면 한번 배워보는 거고, 아닌 것 같으면 손을 놔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때까지 부동산은 계속해서 투자했던 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파생 상품 투자로 봤을 때 부동산은 굉장히 수익률도 좋고 승률도 높거든요. ROE면은 내가 투자한 자본금 대비 수익률이 얼마냐. 세후 ROE 100에서 200%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내가 투자한 자본금의 한 배 내지 두 배 수익을 챙기는 거거든요. 애프터 텍스 세후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세후면은 지금 뭐 양도세가 너무 높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작년에 제가 매수한 것도 투자금 대비 한 50% 이상 올랐지만 양도세 내고 나면 사실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 양도세라는 게 제가 또 조정 대상 구역에 또 두 개가 있어 가지고
그 중과세 또 30%가 됩니다. 2년이 지나도 일반 과세에다가 중과세 30% 하면 굉장히 높은 그 세금을 내게 됩니다. 1년 이내에 내면 내가 뭐 양도 차익이 얼마든 60% 그리고 중과 30% 하면 한 90%가 뭐 세금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는 할 수도 없고 제도가 변하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2019년도에 투자했던 대전의 물건은 그거는 ROE로 치면은 뭐 거의 한 1500%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소액으로 들어갔는데 대전 지역이 폭등을 해주어서 아주 큰 수익으로 연결이 됐고요. 2018년도에 들어갔던 것도 대전에 들어갔던 것도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내고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하나 산 게 있는데 그건 비조정 지역에 샀습니다. 그 비조정 지역에 산 거는 투자금 대비 지금 한 150%는 난 것 같아요. ROE로 치면 굉장히 높죠. 물론 비포입니다. 비포 텍스인데 세금 내기 전입니다. 근데 비조정 지역은 그나마 양도세는 양도 차익 낸 만큼에 대한 세율이라서 중과세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부담은 없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항상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분야에 뛰어들자입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뛰어든 신규 계좌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 언젠가는 이 영상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주식을 해보면 굉장히 수익률이 낮거든요. 그러면 변동성이 큰 요즘은 뭐 곧버스도 나오고 곱하기 3 레버리지도 있고 뭐 3 3배 되는 인버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그거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내가 수익 낼 수 있는 포인트를 모르면 손실 내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질 뿐이지 아무 의미 없는 상품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먼저 공부를 하고 어디에서 들어갔을 때 어떤 메커니즘으로 파생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시고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서두가 길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어디에서 진입할 것인가, 과연 선물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고 어떤 자리에서 저항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어서 간단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선물 보시면 지금 여기가 저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고점, 여기도 고점이었죠. 저는 분석할 때 윗꼬리는 주로 잘 포함을 안 시키거든요. 윗꼬리는 이제 장중에 나왔고요. 윗꼬리 없는 양봉이든 음봉이든 그런 캔들에서 시가와 종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여기는 이제 저항을 받았죠. 윗꼬리 달린 저항. 그러면 왜 여기서 윗꼬리가 달렸을까? 물론 오늘 기준이 아닌 이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에서 저항을 받을까? 이렇게 보면 이날 시가, 음봉이 나왔던 시가 440이 여기는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가격은 여기나 여기거든요. 이제 저의 관점입니다. 그 결과 윗꼬리가 나온 거거든요. 저는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이제 하락으로 이어지고 하락으로 이어지면 다시 여기에서 장중에는 장중입니다. 갭으로 이탈하면
여기는 저항 자리가 됩니다. 장중에 여기 오면은 아래 꼬리가 달릴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냥 밀어버렸죠. 아주 큰 힘이 유입된 것입니다. 시장은 내가 분석한 대로 되지는 않거든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아주 큰 힘이 종가상 유입됐죠. 장중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이제 지지 라인이죠. 제가 보는 지지 라인입니다. 이 종가상 이탈했지만은 이탈하고 난 다음에는 저는 이제 주로 이런 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방 매매를 하거든요. 매수 위주로 매매를 합니다. 네, 올라왔죠. 오늘 선물로만 봤을 때는 왜 여기서 아래꼬리 달고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코스피 200 일봉을 분석해 보시면 코스피 200 일봉에서는 전일 캔들의 시가 자리였거든요. 전일 캔들의 약 시가 근처에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 전일 코스피 200 지수 전일 시가 근처에서 지지가 나와서 선물도 이렇게 아래꼬리가 달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일단 네이키드 관점으로만 저의 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키드 관점에서는 여기 올라오면 이제 매도 관점입니다. 그러면 품 매수 가능하죠. 선물 매도, 품 매수. 여기 장중에 오면은 콜 매수, 선물 매수 자리입니다. 이제 저희의 관점은요. 그리고 합성하시는 분들은 상방은 여기 1차 타깃이 되고요. 하방은 여기가 또 1차 타깃이 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런 저항이 나왔던 자리에서 저는 이제 저항으로 또 진입을 하거든요. 저항이 여기 윗골이 달리고 큰 음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윗골이 나왔던 자리는 전일 캔들 음봉의 시가 자리입니다. 여기와 다시 또 올라오면 이 자리는 또 품 매수 자리입니다. 선물 매도 진입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전전 저점들 이런 자리들은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또 의미가 있죠. 저는 여기를 또 의미가 있게 봅니다. 떨어지면 여기가 다시 지지 자리로 또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1차 상방 1차 목표치, 하방 1차 목표치는 여기거든요. 그러면 내일 상승으로 시작해서 437.8 선물 가격으로 437.75 요 위에서는 좀 매도 관점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하방으로서는 이번 주 월요일 나왔던 시가 429.15 여기는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간단합니다. 뭐 복잡할 거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선물이나 옵션 매매를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스캘핑하고 단타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조금 긴 관점으로 보시는 포지션 트레이더 분들은 이런 자리들 그리고 롱으로 보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자리들에서는 의미를 부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선물 옵션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 보셔야 돼요. 어떤 자리들에서 저항이 나오고 어떤 자리들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그리고 옵션 요즘은 이제 위클리 옵션이 있기 때문에 차트에 대한 지지와 저항만 잘 활용해도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거둘 수도 있거든요. 이런 자리들을 뭐 아시는 분들은 아무 의미 없는 자리들이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요. 내일 제가 또 그 요즘 사진을 배우는데 사진 수업이 있어 가지고 미리 녹화를 하고 예약을 걸어 놓고 내일 한 8시간 9시간 정도 촬영 예정입니다. 그 촬영을 마치고 집에 오면은 다시 시간이 되면 동영상 업로드해서 녹화를 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나시고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